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투자 분석 가이드 프로그램 경제 사부 최고의 종목 킹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사부는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경제TV 최고의 유튜브 방송 경제사부 초대 손님 이인서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개인 투자하고 있는 대학생 이인서입니다. 네네. 세계의 중앙. 네. 서울의 중앙. 중앙대 학생이죠, 그죠? 네. 전공은 뭐예요? 저 사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네. 야. 자, 배종찬 소장과 가장 닮은 인물. 인물은 아닌데 괜찮습니까? 인물한테 또 네. 뭘로요? 그 배추도사 무도사의 배추도사. 아. 배씨 같은 또 배씨잖아요. 예. 네. 그러네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성 게스트분들에게 노래를 요청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춤을 간단하게 우리가 뭐 배워볼 만한 핫한 댄스가 있을까요? 핫한 댄스요? 네. 그러면은 진짜 하시려고요? 네, 그래도 아니, 해야죠. 그럼요. 네. 저는 그러면 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요즘 아이돌들 사이에서 예. 유행하는 몇 가지 포즈들 네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빨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루피 포즈라고 아.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것들 하면 좀 인싸 포즈라고 하거든요. 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아니 50개이 와가지고 안 돼. 안 돼. 아니 50개이 와가지고. 팔이 안 나오세요? 안 돼요. 예. 오시게요. 도와드릴까요? 맞아요. 예. 또 하나만 더. 그럼 이제 곰돌이 포즈 이렇게. 곰돌이 포즈. 네. 곰돌이 네. 귀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포즈가 그냥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곰. 예. 예. 그냥 그 춤은 됐고요. 네. 노래를 한 곡 해주시죠. 노래요? 예. 자.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cause I miss the snow till death will be freezing. Yeah, you are my home for all seasons. So come on, let's go. 이런 노래가 와. 이게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아, 사운드 뮤직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한테 욕한 건 아니죠. 네. 아니 정말 오늘 정말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한 거요? 턱칠까요? 야, 예.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우리 경제사부 네. 드디어 이제는 월가 경쟁을 하게 됐네요. 월. 알았습니다. 네. 자, 좀비 전지다. 그래도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 네. 2차 전지. 네. 일단 2차 전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계속 이렇게 뭐 좀비 전지다. 눈을 떠도 2차 전지, 눈을 감아도 2차 전지. 계속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좀비 전지란요. 네. 좀 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럴 때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죠. 예. 우리 인서양께서는 지금 전기차의 시대. 네. 이쪽에 네. 이게 지금처럼 전기차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요즘 서울 번화가에서 네. 전기차 충전소들을 곳곳이 좀 보고 있거든요. 하나 그런- 매입하시려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다들 전기차 이렇게 충전소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얘기니까 보면 그 시대가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빨리 전기차 시대가 올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저 사진학과가 아니고 경제학 그거 아니, 조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학과? 예. 아니 그러니까 네. 과만 사진학과고 네. 수업은 경제학과에서 듣는 거야. 아 거기 그 멋진 원빈 선생님 거기 계시. 내가 원빈이잖아요. 뭐가 비었어요? 원뚱.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 결국에는 전기차가 얼마큼 빨리 올 거냐? 우리 시대로 올 것이냐 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는데 근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네. 전기차만 배터리를 씁니까? 아니네. 아니죠. 예. 네. 또 뭐가 쓰겠습니까? 뭐 많잖아요. 전자제품도 그렇고 배터리 쓰는 게 좀 많잖아요. 약하잖아요. 전자제품은 좀 약할 거고. 아. 또 보면은 테슬라에서는 이제 로봇을 만들어낸대요.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멋있죠? 그 춤추는 거. 이게 그렇죠. 예. 춤은 나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과 거기다가 또 진짜 큰 원동력으로 가질 거는 또 UAM 같은 거. UAM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아시죠? UAM이 뭔지. UAM.
얼반 에어 마벨레리. 머벨레리. 아, 네. 네네네.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 큰 거. 아, 그것도 배터리죠. 배터리로 가야죠. 배터리. 네. 그럼 배종찬 선생님도 그럼 배시지만 배터리. 그렇죠. 예. 오. 사랑의 배터리.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전기차의 성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2차 전지가 커서 적용될 거는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하네요. 네,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한두 것 개가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배터리는 뭐 노트북도 들어가고 그렇죠. 사실 안 이거는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네, 기본에다가 더 큰 거, 네네. 더 놀라운 것들.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가는 길이 맞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 쪽에서도 기술이 계속 개발될 거고, 예. 더 같은 배터리여도 성능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 또 충전이 빨리 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2차 전지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에 또 들어가는 소재 쪽, 그렇죠. 이쪽에 대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 부각을 받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만큼 우리가 또 IRA 법안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 한국이 보조금을 받느냐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또 시끄럽잖아요. 근데 일단 현대차는 많이 탈락했습니다. 네, 못 들어가고 미국산 차만 또 다 선정이 되긴 했어요. 16 그렇죠. 16개만 16개. 들어갑니다. 예, 다 그들의 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또 따져보자면 네. 그게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갈 테고 그렇죠. 그게 걸림돌이 될까? 자, 우리 인서양도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는데 네. 뭐 미국 차만 선정했다고 해서 그래? 그럼 나 2차 전지 투자 안 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기회는 2차 전지야.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에만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알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 면접 보는 것 같았어요, 방금. 네. 감사합니다. 뭐 배터리 회사 사장님. 아니 사실은 오늘 네. 우리 인서양이 네. 서울경제 TV에 면접을 보러 온 셈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군요. 어. 이런 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오픈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죠? 지방생이에요. 지방생인데다가 그러시구나. 우리 오늘 이 조회수가 일단 10,000단이 넘어가게 오, 되면 네. 일단 1차 통과 가능성이 높다니까. 통과했죠. 아까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 네.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부각받았던 거는 저희가 잘 아는 뭐 그렇죠. 혹시 주변에 에코프로 사신 분 계세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어서 주변에 다들 없어요. 땅을 치고 저거 샀어야 된다. 몰랐다. 그 이야기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김민수 대표는 지금도 들어갈 여지와 공간이 있다. 그 말씀을 해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얼만큼 조정을 받느냐의 문제겠지. 그렇죠. 또 기회는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 시장에서 이제 바라본 게 뭐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직 계열화된 세 개의 대그룹 기업 쪽에서 뭐 에코프로, 그렇죠. 포스코 그다음에 홀딩스, 포스코, 그다음에 LG. 화학. 네. 예, LG화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포스코 계열 형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훑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왜 부각을 받느냐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는 일단 예전에 알고 있던 포철, 네. 포철이 밑으로 쑥 내려가고 반대로 지수사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더 한몫을 한 거죠. 만약에 그냥 포스코만 올라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부각을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 밑에 자회사들이 쫙 하고 있는데 네. 그쪽이 다 더 중요한 포스코 퓨처엠 이름 자체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렇죠. 퓨처엠. 자, 대표적으로 지금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을 볼 때 또 퓨처엠이 예전에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렇죠. 네. 양극재, 음극재 다 한다. 예. 한쪽에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포트하는 회사 포스코 홀딩스의 밑에 자회사들. 그렇죠. 그래서 수직 계열이 됐을 때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포스코 쪽이 갖고 있는 리튬 염호 이쪽을 통해서 리튬도 추출해서 생산해낸다.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또 포스코 쪽에서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싫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나오는 게 포스코 엠텍인데 그렇죠. 엠텍은 솔직히 아직은 불분명해요. 뭘 예.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간 좀 불분명하지만 예. 포스코 쪽에서 너 이거 해 그러면 무조건 해왔던 대표적인 뭐 탈산이나 뭐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 쪽에서 정비하는 예. 이런 쪽에 했던 회사인데 할 게
있겠다라고 해서 좀 기대감이 조금 좀 높죠. 예. 그래도 그런 쪽에서 움직였었고. 왜냐하면 상당히 또 가격 탄력성이 발휘할 수도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았지만 포스코라는 이름에 또 이 부가가치가 네. 붙여진다면 또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네.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네. 네, 이것도 예전에 포스코 ICT. 음. 포스코에서 IT 관련된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SI 업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대기업들이 뭘 하고 있으면 거기서 IT 백업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네,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또 충전 원천 기술 갖고 있다. 예. 안쪽이라든가 뭐 스마트 공장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영향력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다 보니까 개연성으로 움직였던 건 좀 크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포스코 스탈리온, 스틸리온. 예. 자, 스틸리온입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예, 실베스타 스틸리온. 네. 이런 쪽의 회사도 같이 움직이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 포스코 강판이라고 하는 옛날 회사인데, 알죠. 예, 컬러 강판 쪽, 냉연 쪽 이쪽이다 보니까 특별히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개의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 포스코가 저평가를 받다 보니까 보통 포스코 자산 가치 대비하게 되면 PBR 0.3배 막 이랬습니다. 그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앞에 포스코 자 붙였네 보니까 좀 싼데, 그러니까 이때 반응을 했던 거죠.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을 시켜서 보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but 자, 비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쓰시네요. 자. 원래 비염 영어가 좀 약간 수락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을 네네. 부릅뜨고 아니 오늘은 인서양이 네. 일거양득이야. 자, 투자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잖아요. 네. 이제 뭐 토익 점수 잘 나올 거예요. 한 네. 200점? 네. 이렇죠. 만점이 250이에요? 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인터내셔널. 네,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네. 올라왔는데 인터내셔널이 유통이죠. 무역이죠. 종합 상사라고 상사죠. 합니다. 예, 상사. 예전에 삼성물산이나 LG상사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 회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도 봤었을 때 좀 많이 정체를 댔다가 요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주봉으로 봤었을 때 요쯤 돼서 작년 말쯤이었죠. 이때 회사를 하나 합병시켰습니다. 예. 네, 포스코 에너지라고 아하. LNG 관련돼서 발전하는 회사를 합병시켰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포스코 인터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얀마 가스전이 있습니다. 예. LNG 쪽이죠. 그렇죠. 가스전 있고 그거와 함께 딱 협업하면 수직 계열화 되겠다 싶어서. 해외에 에너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 갖고 그러면 이번에 포스코에서 우리 리튬은 충분하고 니켈 찾아와라. 네, 그리고 또 망간 찾아와라. 예. 코발트 찾아와라. 누가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대우 인터내셔널이 전신이었거든요. 예. 대우 쪽은 아시겠지만 혹시 미생 보셨습니까? 네. 드라마 미생? 네. 네. 임시완 부은 버전. 자,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인 건 여러분들 여전히 2차 전지에 네. 투자자들의 눈독이 걷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좀비 전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코 형제들, 그 다음에 이 포스코 형제들, 그리고 LG 형제들까지 쭉 보이는데 특징적인 게 잘 나가는 형제가 있으면 다른 형제들까지 같이 잘 나간다. 이런 현상이 최근에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된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M 쪽이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고점에 가 있다 싶으면 포스코 M텍, DX, 스틸리온, 인터내셔널 형제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No, international.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 가지고 뭐 더 오를 것이냐라고 보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저평가가 해소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수익 나셨으면 좀 챙겼다가 조정 나온 다음에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또 우리 워렌 버핏 아시죠? 그렇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TSMC 손절, 일본의 종합상사 매수, 그렇죠. 5%대 샀다가 7.5%까지 다 늘립니다. 예. 왜 이럴까요? 자원이 그렇습니다.
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확보를 하기 위한 전쟁들이 계속 펼치겠구나. 이거를 네네.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렇습니다. 할 일이 더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계열 형제들까지도 덩달아 업되는 현상.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들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결국은 포스코라고 하는 든든한 배가 있다. 그 배 위에 올라타서 하여튼 뭐든 일을 해낼 거야. 그런 현상인데 인서양은 그 워렌 버핏 알아요? 네. 네. 워렌 버핏의 그 장기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워렌 버핏의 여러 투자 명언은 투자자들에게 좀 귀감이 되는 명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에 관한 그런 명언인데 장기 네. 투자 좋죠. 또? 네. 장기를 팔아서 투자를 뭔 소리예요, 예. 지금. 또 할 수 있다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지금 고민을 네,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네. 지금. 아쉽네요. 그게 제일 면접 중요하죠. 점수가 올라갔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 이 제가 그 워렌 버핏하고 교감을 했어요. 이 워렌 버핏이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에 살고 있는데 네. 워렌 버핏이 자주 가는 그 식당에 가서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워렌 버핏이 자주 가는 그 식당에 그냥 식당만? 나 혼자 가서 2배 드셨잖아요, 2배. 근데 워렌 버핏의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내 장기에 좋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 거죠. 아우 말이 네. 막 하시네. 자, 네. 이 상황에서 포스코 형제들을 봤습니다. 마치 영화라도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LG로 갑니다, 그죠? LG도 중요한데 난 LG도 LG요. 이제 LG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LG 같은 경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그렇죠. LG화학 같은 경우 그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분의 한 81%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만드는 회사 갖고 있는 지분 근데 이중 상장이니까 그냥 애써 무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LG화학도 그동안에 석유화학 쪽이 있고 첨단 소재가 있고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첨단 소재 쪽이 다 LG에너지 솔루션을 백업하기 위한 쪽이죠. 그러니까 LG화학도 에코프로 BM처럼 양극재를 합니다. 양극재를 하는데 그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그게 인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레벨업은 꾸준히 할 것이다. 게다가 아직까지는 또 석유화학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수익성을 좌지우지합니다. 목닥 잡고 막 흔들어요. 이런 상황 쪽에서 이게 지금 또 지금은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은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았었죠. 근데 이게 살아나서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 살짝 또 올라오는 것과 LG화학이 그런 때 나오는 또 가치의 부각, 양극재 부각 이쪽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꾸준한 레벨업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마지막 퍼즐의 완성. LG화학은 또 음극재하고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다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바인더 쪽도 투자하고 전구체 쪽도 하고 게다가 나중에 폐배터리 쪽은 고려아연과 조인트 벤처를 해서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지금 LG 솔루션이 이제 밸류체인들이 다 있죠. 얘네가 화재가 나거나 얘네가 아니면 또 삐져가지고 나 생산 안 해. 그러면 우리 반기를 들겠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포스코도 우리가 형제들을 발굴했잖아요. DX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LG화학, LG엔솔 뻔히 다 알아. 그러면 이 LG 형제들 중에서는 우리가 포스코 형제들처럼 눈독 들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LG 쪽은. 만약 하게 되면 그래도 지주사 LG죠. 억지로라도. 억지로 만약에 뭘 만든다 그러면 LG죠. LG.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약간 지분 경쟁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광모 회장, 지금 구광모 회장 이분의 그러니까 구본모 회장이 양자죠. 그렇죠. 구본모 회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의 아들이죠. 동생의 아들인 양자로 구광모를 양자로 해서 지금 LG 회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분도 그대로 넘겨받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그 김정숙 사모님이신가요? 구본모 회장의 부인이죠. 부신. 그리고 또 밑에 딸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위가 주도했다 그래요. 그거는 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위가 어디 계신지 아시죠? 모 헤지펀드 회사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영국의 가치 투자 행동주의 펀드 이쪽 회사가 또 어딘지 압니다 제가.
이런 쪽에서 또 지분 5%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이제 변화가 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LG가 낫겠죠. 네. 굳이 찾는다고. 지주회사니까요. 네네. 이것도 여러분들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뭐 아직도 10만 원을 넘지 않는 가격이라면 여러분들이 LG의 앞으로의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또 안정적이고 브랜드 가치도 있는 기업이고 네. 투자를 할 만하다. LG 하면 또 혹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인수양은. LG 좀 번외 이야기긴 한데 LG 트윈스 야구팀이 생각납니다. 예.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팀을 엘트. 예. 아니 근데 잠깐만. LG 트윈스가 생각나는데 본인이 응원하는 팀은 다른 팀이에요? 어디? 저는 두산을 그렇구나. 왜 두산이에요? 아무래도 홈그라운드이기도 하고 주변에 두산을 진짜 원래 그렇군요. 두산이면은 이성경 감독이잖아요. 네. 이성경 감독의 성대모사는 제가 업계에서 제일 최고죠. 오늘 뭐 안 맞습니다. 네. 성엽이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네. PD님이 네. 언제 자르실지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LG 지주회사 LG를 네. 우리가 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들어왔는데 예. 그럼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가 커지면서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들 막 커지는데 인서양이 생각하시기에는 전기차를 만약에 내가 사고 돈은 이제 나중 문제 소장님 주실 거니까요. 네. 사라고 딱 주는데 네. 사고 싶어도 네. 걸리는 게 좀 있지 않으세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충전소에 관한 그렇죠. 충전이 네. 우리 저기 김민수 대표가 네. 호가 충전소예요. 네? 왜요? 호가 충전소예요. 호가 충전소? 요즘 충전소 인프라를 제일 밀고 있는. 그래서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 예. 이야기해 주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많아야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 설문을 해보게 예. 되면 그렇죠. 살 구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장 뭔가 개선돼야 되겠느냐 그러면 충전소가 그렇죠.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충전소가 많아야 되겠죠. 저희가 예전에 내연기관차 주유하듯이.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충전소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은 급하게 네 급속 충전소 충전하고 급속. 4시간 차 버립니다. 차 버립니다. 네, 버리고 그냥 뛰어갑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사람 몇 명 있어요. 네. 소장님한테 걸려서요. 예.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충전소의 확충이 제일 시급하죠.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인프라 특별 법안을 통해서 예. 이번에 안 되겠다. 충전소부터 깔자. 차량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충전소는 정말 필수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2032년까지 신차의 판매 67%를 전기차로 전기차로 끌어내겠다. 한답니다. 네. 그래야도 가장 필요한 게 충전소가 있어야겠죠. 충전소입니다. 그럼 충전소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발전도 만만치 않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기차 누가 다 발전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뜨는 게 원자력. 원자력. 물론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 다 좋지만 값싸게 전기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대안은 원자력이죠. 근데 원자력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그게 원자력 뭐 다 신재생 이것도 다 필요한 거고요. 발전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ESS. 저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초고압으로 하게 되면 초고압 케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NS죠. 케이블 전선 필요하죠. 네. 중간중간마다 변압기, 송배전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정에 아니면 또 거기다 오는 충전 플랫폼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일 가장 적합한 거는 LS. 네, 이게 자회사가 7, 80개가 있어요. 예. 네. 자회사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네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G와도 연계되는 거예요. LG, LS 비슷하잖아요. 네. 이것도 서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반개죠. 예.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변압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공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기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하게 되면 충전소 뭐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플랫폼을 딱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까도 네. 우리가 이제 형제들끼리 움직인다. 예전에는 이게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내에서 일감 멀어지는데 이제는 일관 체제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경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LG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 다음에 보는 것이 바로 LS 형제들이겠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장 그나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코넥스 현재가 중에 SK 시그넷. 네. 이 회사죠. 이 회사도 이게 차트가 옆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은 SK 시그넷은 예전에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SK에서 인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의 95%가 다 미국에서 나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중앙고속도로를 LA에서 그렇죠. 네, 저 뉴욕까지 가는 예. 이 중앙고속도로에 50만 개를 쫙 설치해봤습니다. 그래도 허덕이에요.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없죠. 충전소 수백만 개가 더 쏟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담당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중요하게 담당하는 회사가 SK 시그넷입니다. 그 공급자 중에 하나가 시그넷이죠. SK 시그넷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 인서 양은 참고로 우리가 이제 네. 지금 LS 형제들에서 네. SK도 2차전 이 SK가 지금 뭐 석유화학 이런 쪽도 있고 SK가 또 반도체도 있는데 이 SK 형제들 중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이 SK 그룹 계열사죠, 그죠? 그렇죠. 예. SK 시그넷, 네 형제들. 근데 궁금한 게, 네. 인수 양은 형제도 있어요? 전 형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외동딸이구나.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어때요? 큰 삼촌,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같. 네. 아니 지금 네. 표정이 제일 지금 악화됐어. 네, 그렇죠. 별걸 다 엮어 넣는구나. 네네. 이런 식. 예. 자, 그래서 LS 형제까지 봤고요. 이제는 또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할 이야기 있어요? 더? 더 시키면 더 해야겠는데 예. 시간 관계상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